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남북한 상호 비방과 북한 로켓 실험 등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간구하며 남북한 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긴급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남북 양측은 연일 서로를 자극하는 위협적인 발언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특별행동 개시, 우리 정부의 원점 타격설 등 남북 당국의 이러한 태도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긴급 기도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교회 옆 김영주 총무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 오가는 폭력적인 언사들이 실제로 폭력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며 남북 지도자들이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평화 통일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폭력으로 다시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몰아내고 멸망시킬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현재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노정선 교수는 전쟁이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라며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선 주변 강국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면서 우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상호 비방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동북아 서로 사랑하자. 이게 기본입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마음의 장벽과 분단의 장벽이 하루빨리 무너지길 간구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점도 회개했습니다. 대립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아우성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난 67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해 왔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해 어떤 이유에서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남북한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깨어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의 이념과 입장이 상이할지라도 서로를 증오하고 자극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과 행동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무력을 분별 없이 과시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꾀하는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 속에 한국교회가 경종을 울렸습니다. 남북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때 서로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공정 공영을 위한 인내와 지혜를 모으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희입니다. 한편 유엔 산하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대북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유엔과 회원국들에게 관련 정보가 즉시 전달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부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관측시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2006년, 2009년처럼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을 바로 감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대변인은 핵실험 정황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이 1시간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182개 회원국에 전달된다며 2009년에도 1시간 30분 안에 모든 회원국에 알린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외신들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설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핵실험 징후는 아직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는 유엔이 1996년에 만든 핵실험 감시 기구로 북한은 핵실험 금지 조약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의 동계 스포츠 축제인 스페셜 올림픽이 2013년 1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조직위 관계자들은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을 찾아 한국교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직위는 구체적으로 대회 참가 선수들의 현지 적응을 돕는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에 교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은 선수들이 3일 동안 자매결연단체와 동행하며 문화체험을 하는 것으로 조직위 관계자는 한국교회가 가진 인프라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김종생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최소한 전체 선수 10분의 1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교회들의 일을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은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개최되며 111개국 3,300명의 선수들이 7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유학생 선교를 위해 활동해온 코스타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가 국내에서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코스타 코리아는 지역교회, 선교단체들과 연대해 청년 사역의 새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6년 뜻있는 목회자와 몇몇 유학생들의 신앙 수련에서 시작된 코스타는 이제 14개 나라 20개 도시에서 매년 집회를 열며 유학생과 이민 2세들의 선교의 불을 지피는 세계적 규모의 대회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코스타 집회는 유명 목회자들이 자비량으로 참석해 유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은 강사들을 발굴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동해온 코스타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코스타 코리아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사역 채비를 마쳤습니다. 출범 감사 예배는 소박했지만 이 자리에는 코스타의 시작부터 지금껏 함께 해온 목회자들이 자리해 코스타 코리아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코스타 국제본부 이사장에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새로 맡았으며 7개 지역 대표와 실행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코스타 창립 주역이기도 한 이 원로 목사는 코스타 코리아가 국내에 돌아온 코스타뿐 아니라 중소교회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펼칠 것이라며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과 함께 청년 부흥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젊은이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면 언젠가 코스타는 깃발을 내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직을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시작하는 운동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젊은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아주 단순한 마음 하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타는 이미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코스타 코리아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올해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 리더십을 주제로 집회가 열리며 미자립교회 청년, 탈북민을 초청하고 분과별 전문가 포럼도 진행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정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배움의 현장이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감사예배 설교에서 코스타 운동 3파 역할을 한 전임 이사장 홍정길 목사는 프로그램보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스타가 복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단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이 본을 볼 때 원본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27년을 사역해오는 동안 코스타는 20만 명이 넘는 기독 청년들을 신앙으로 무장시켜 세상에 파송해왔습니다. 이번 코스타 코리아 출범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빠진 국내 청년 대학생 사역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현안을 논의해온 방콕 포럼이 지난 27일 태국 방콕에서 5일간의 회의 일정을 마치고 선교사 출고 전략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4개 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은 건강한 출구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고 출구 전략은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고려해 수립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출구 전략 모델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고 선교사가 현지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관점을 갖는 것이 건강한 출구 전략의 토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방콕 포럼은 출구 전략 인식 확산을 위해 조만간 국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포럼 결과를 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교단총회 선교 책임자와 국제 선교단체 대표 등 28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백현기 직무대행의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대법원이 재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심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김은성 목사 등이 제기한 재선거 무효 확인 소송 본안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다시 말해 더 이상 심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재선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임명됐던 백현기 직무대행의 임기는 자동 종료됐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감독회장 선거 파행 이후 갈등이 지속되어 온 감리교는 본부 측과 별도 총회를 구성한 김국도 목사 측으로 갈려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더욱이 감독회장 재선거 결과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자 법원은 장로교 장로인 백현기 변호사를 직무대행에 선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첫 출근한 백 직무대행은 본안 소송이 종결된 시점까지 약 17개월간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을 맡아왔습니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감리교 본부는 행정 공백을 예상하고 대비해왔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CRP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웃종교 화합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교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이웃종교 화합주간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이며 화합주간 주 행사는 5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종로구, 중구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과 체험 행사가 마련되며 특별히 시민들이 정동제일교회와 명동성당, 조계사 등 종교시설을 방문해 미션을 수행하는 이웃종교 스탬프 투어도 진행됩니다. 이웃종교 행사 주간 이후 2달 동안은 주요 종교별 성지와 수도원을 체험하는 이웃종교 스테이도 이어집니다. 한편 KCRP는 10월 6일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중국의 부상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는 22일 제54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영 연구위원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연구위원 등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촌 포럼이 독일 튜빙겐 대학교 위르겐 몰트만 명예교수를 초청해 2일 포럼을 개최합니다. 몰트만 교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저자로 알려져 있으며 포럼에서 한국교회를 향해 고난의 체험과 회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2012 셀 컨퍼런스가 이번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지구촌교회 분당성전에서 열립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셀 목회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나누고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가 오는 4일 오후 2시 명동 청월함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부 연합의 원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가족치유상담소 김영근 연구소장과 하이패밀리 송기련 대표 등이 부부 갈등과 성, 교회와 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에서 40mm, 호남과 경남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17도, 강릉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에서 3m, 제주도에서도 1.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고온 현상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평화를 위한 긴급기도회에 참석한 한 북한 전문가는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1분 전인 것 같다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남북한 당국자들이 혹시 전쟁 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당국자들은 더 이상 서로를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하고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안전을 먼저 도모하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